안녕하세요. 절대지식 세계고전 9강을 하겠습니다. 9강은 스탈린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민족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입니다. 코코아 한 잔, 이시카와 다쿠보쿠.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빼앗긴 말 대신에 행동을 말하는 심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그것은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이 늘 갖는 슬픔인 것을, 끝없는 논쟁의 차갑게 식어버린 코코아 한 모금을 홀짝이며 혀끝에 닿는 그 씁쓸한 맛깔로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프고도 슬픈 마음을. 여기서 테러리스트는 누굴 말한가 하면 안중근 의사를 말해요. 안중근 의사가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 이 또 후유부민을 적이겠죠. 이 사건을 테러리스트 이렇게 근데 이 시인은 어때요? 이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안 나오죠. 안중근 의사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좋은 시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일본 입장에서는 막 비난하지만은 이 사람은 옹호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를. 그래서 슬퍼도 슬픈 마음. 이 슬픈 마음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죠. 안중근 의사는 이런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는 사회를 보고 너무나 슬펐겠죠. 속에서 뭐가 깨어나요? 바로 적은심이 깨어났죠. 인의예지, 인의 마음이 깨어났죠. 이 슬픈 마음이 중요하죠. 이래서 이제 독립운동하게 되고 이때 후배는 저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 어때요? 전 이 시인이 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슬픔, 우리 본성의 마음. 이 본성의 마음이 이 당시에 이제 민족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지키려는 그런 민족 정신, 민족 운동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그게.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잘 안 된다 봐요. 그 마음의 기원을 가지고 민족이라고만 한정 짓지 말고, 민족을 한정 지으면 왜 안 되는가 하면요. 그만 우리는 일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을 식민 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일본 제국주의는 어때요? 일본이 적이고 우리는 피해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일본에서도 어때요? 일본 보통 국민들은 일본이 혜택받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일본에 끌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피해를 봤죠. 그 사람들도 참혹한 피해를 받고. 우리 한국 사회도 어때요? 다 피해받은 게 아니라 이 친일파들은 그 당시 호의호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봐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돼요? 바로 이 시인처럼 슬프고 슬픈 그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봐야 되죠. 이 본성의 마음이 이제 가장 소중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이란 문제, 민족이란 단어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민족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차근차근 보기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족이란 단어가 얽매일 때 되게 무서울 수 있죠. 이 민족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같이 사는 공동체 이런 게 이제 민족이잖아요. 이런 민족은 어때요? 과거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민족 그러면은 우리가 민족 통일, 삼국 통일, 민족 통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어때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죠. 신라, 백제, 고려 이렇게 나눠서 살았죠. 그리고 살면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교류하는 나라도 달랐잖아요. 신라는 당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백제는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대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는 이렇게 민족이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죠. 그냥 사람으로. 그래서 이 민족 개념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서양에서 이제 생겨요.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서 생기거든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어때요?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영주가 지배했잖아요. 영주가 왕은 있었지만은 영주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일어나면 어때요?
이 자본주의는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영주가 갖는 그 작은 지역에서 자본주의 일어나면은 이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단위가 넓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팔면 많이 팔아야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게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민족 해서 영국, 프랑스 민족 해서 프랑스,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서 민족국가, 국민국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족과 국민은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이제 강조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 영국이 어때요? 미국은 이제 민족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국가 단위. 이렇게 하면서 국가 단위가 민족으로 만들어질 때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그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어때요? 영국, 프랑스가 이제 단단한 국가가 됐지만은 그 안에서 소비를 하기는 너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비한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소비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식민지죠.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딴 나라 식민지 삼는 제국주의로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 딴 나라 식민지 삼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발 선진국인 일본, 그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는 늦게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식민 삼으로 가죠. 이 식민이 이제 선발 선진국하고 후발 선진국이 싸운 전쟁을 1, 2차 세계대전을 보죠. 이렇게 식민지를 삼아서 식민지 원료를 싸게 사오고 그 가서 물건을 파는 소비 시장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 형태죠. 이런 형태 속에 우리도 일본 식민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이란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일본 민족한테 침탈됐죠. 민족 문제로도 보지만 이런 시각, 제국주의 시각도 동시에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그 당시에 이제 식민됐을 때는 민족 문제가 소중하죠. 우리 민족의 식민지, 우리 민족 해방이 소중하죠. 그래서 민족의 자결권 이런 게 이제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민족에 맞서는 민족운동 이런 게 이제 소중했죠. 그러나 그 민족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과연 민족이 중요할까? 우리 한국 민족. 그죠? 이 민족만 이제 강조하면 안 돼요. 세계 시대에 단단하고 평화에 살고 또 이제 세계 기후 문제는 민족을 넘어선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넘어선 사유가 되는데 민족을 강하게 생각하면 그 사유를 못 하죠. 그 민족주의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서 각 여러 지역에서 전쟁 이런 문제도 그 아주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한 소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성공해서 과연 정말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인간 해방을 근데 실제로 그 민족의 자결권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소련도.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그 민족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 한민족이죠. 그 살고 있는데 고려인을 강제 이주하고 그죠, 속여서 이주시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중국도 보면은 소수민족들이 자결권 제대로 인정 안 해줘요. 그 사회주의에서도 인간 해방 그러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현대 보면 우크라이나 민족 문제도 그죠. 우크라이나 민족 문제도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 또 서양 이렇게 대립하는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어때요? 민족란 문제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지켜내는가 이 문제로 접근하면서 접근해야지 단지 민족 문제만 보면 이게 아주 제대로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어때요? 열린 시야로 봐야 되죠. 열린 시야로 역사를 보게 한 학자가 E.H. 카란 학자였죠. 이 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그렇게 해야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때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현재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해방 투쟁, 민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는 그래서 현대에서 계속 새로이 해석되고 계속 대화하면서 새로이 그 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보면은 우리도 어때요? 언어가 통일되고 표준말 만들면서 민족 정신을 많이 강조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민족 중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 치하에서 그런 교육도 민족
중,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렇게 여러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민족이란 게 뭔가 보면은 어때요?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유발 하라리 생각을 바라보는 게 좋다 봐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제 이렇게 보죠. 동물에서 인간 진화할 때 호모 사피엔스 진화하잖아요. 이때 진화했을 때 인간이 갖는 능력을 후구의 능력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인지능력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보이는 걸 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은 어때요? 안 보이는 걸 보지 못해서 무리를 작게 지어요. 150마리 정도만 뭉치주다 그래요, 동물은. 근데 인간은 150명까지 넘었어요. 그래서 넘어서 지금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게 후구의 능력. 하나의 우리는 지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지구가 하나인지 아닌지 그죠? 이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했을 때 달러라는 돈은 이거는 흑우잖아요. 달러 돈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달러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거죠. 가상이죠. 흑우죠.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도 어때요? 하나의 가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을 어때요? 좋은 가상을 만들 때는 우리가 삶이 좋지만은 흑우의 가상이 될 때는 무서워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민족을 내세워서 위대한 그죠. 독일 민족 그렇게 하면서 유태인들 학살하면서 처참한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흑우라는 게 인간의 흑우의 능력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살면서 민족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봐요. 민족이란 건 실체가 아니죠. 흑우죠. 실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겠어요. 막 많이 섞여 있잖아요. 중국도 보면 한민족을 강조하는 것도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뭉치려고 그러지 실제 한민족의 어떤 혈통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을 이제 강조했는데 어떨 때는 민족 강조할 때는 좋죠. 일제 식민 지하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그죠 얼마나 헌신으로 투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해서 잘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위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민족이 어때요? 그 민족의 허구가 과연 우리 삶을 높이는, 고양시키는가? 이런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저 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어떤 문학 단체도 민족이라는 들어갔다가 지금은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민족 문제를 잘 봐야 된다 봐요.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극우화 문제가 이 시대에 크잖아요. 그죠? 극우는 보면 자기 민족 중심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희망을 어떻게 볼까? 김수영 시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뿌리입니다. 거대한 뿌리 김수영.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분의 진창을 연상하고 이난내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겨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라도 좋다. 나에게 노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린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예, 김수영 시인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인간은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이 이제 되게 소중하다 봐요. 그 정신, 같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 그렇죠. 더불어 살려고 그래요, 사람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본성상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전 세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죠. 나라별로, 계급별로 이렇게 심해지고, 또 인간이 자본주의는 사람을 모래알처럼 만들죠. 그래서 인간 소외, 이런 문제가 이제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게 저는 극우 형태로 나타난다 보거든요. 각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비교적 심해지고 그런 문제, 극우의 모습 나타나는데 극우의 모습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인류가 지금 공통의 과제를 뭐 기후 문제가 해결하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한 방식이 저는 지역화, 어떤 이런 그 살아온 이 김수영 씨의 얘기는 전통 우리가 살아온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화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도 신도시 만들어도 뭐 8,000명, 10,000명 이하 그렇게 공동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기서 삶의 우애를 나누는 그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지방 자체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거. 그래서 허구라는 게 과거 민족을 이제 강조했지만 지금은 저는 그 허구가 인류의 사랑, 생명의 이런 것들의 가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봐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분명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허구죠.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인류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공통 가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 삶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는 보면은 참 우리 남북한 분단돼 있고 또 우리 자본주의 문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이런 그래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 그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는 게 한정되지 말고 민족을 넘어선 열린 그 세계 시민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려면 우리가 헌법에 갖는 우리 헌법이란 거는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혜잖아요. 이런 헌법을 그 기본 정신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민주국가를 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 현대 사회는 다 모락처럼 흩어져서 인간이 다 외로워져요. 그 외로운 인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거구 형태로 나타나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로 작은 지역의 모임들을 이렇게 발전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인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그죠 극단화되는 외로움, 권태, 빈부격차 때문에 일하는 고뇌 이런 문제들로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그 지역 공동체 형태로 이렇게 어떤 대안들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